여의도 포커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성장주 전략 굉장히 중요한데 테슬라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여쭤봐야 되겠죠.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테슬라가 이달 들어서 이제 30% 이상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월가의 주요 분석가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고 매드부시에서 목표 주가를 600달러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갈까요? 네. 매드부시의 떼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네. 테슬라 우호적인 네, 항상 고평가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분 말을 들 수 없는데요. 이번 주가 테슬라에게 있어서 주식 주가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죠. 한 주죠. 예. 왜냐하면 이번 주에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부터 FSD 버전 14가 배포가 전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첫 번째 시작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 아시는 10월 2일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3분기 딜리버리 인도 차량 숫자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중국하고 미국이 대단히 좋은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이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설 경우에 테슬라 주가에 대단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버전 14, FSD 버전 14에 대한 반응들도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들이 테슬라의 성장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10억 달러의 주가를 사들이면서 경영진들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면 구체적으로 이번 주부터 펀더멘털과 기대치가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인가 예. 아니면 실망감으로 결과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한 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11월 6일 날 이 주주총회가 있죠. 이 주주총회 때 또 어떤 모습으로 예를 들자면 옵티머스의 3세대 버전이 나온다든지 또한 주주총회 전에 아마 이건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오스틴의 지금 지오펜싱 지역,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 지역이 공항까지 확대돼서 공항에서 주주들이 내려서 네네. 주주장까지 가는 데까지는 로보택시를 이용하는 이런 모습은 당연하게 저는 연출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그 사이에 지금 네바다와 애리조나가 지금 허가를 받은 상태거든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주총회 전에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 지금 물론 여기에 세이프티 드라이버, 안전 운전사가 보조 안전사가 앉아 있지만 이 부분들이 탑승하더라도 그 지역이 지금 두 가지 지역, 지금 오스틴과 베이에리어, 즉 캘리포니아 베이에리어 지역이 있으면 두 가지만 되고 있는데 두 곳에서만 되고 있는데 이것이 두 군데가 추가돼서 4개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10월 달에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테슬라에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치와 펀더멘털이 점점 원심력을 가지면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하나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매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테슬라를 옹호하는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대하게 하는 요소는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CEO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를 이제는 전기차로 볼 것이 아니라 AI나 로봇 회사로 자율주행 회사로 이제 우리는 변신할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 얘기는 벌써 2024년 6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1년이 넘으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은 기대만 그만 얘기하고 진짜를 보여달라. 근데 사실은 2024년 6월부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그랬지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매출이 만들어진다고도 얘기하지 않았고 지난 2분기 실적 발표했던 7월 달에도 아마 그 폭발적인 AI 기반한 매출은 2026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떨어졌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현재 이제 테슬라의 그 공고를 보면은 이 구직 공고를 보면은 무려 여러분 18개 도시에서 도로 검증을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로보택시의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로드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직접 타보면서 테슬라의 것을 타보면서 개선 사항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 지역의 특수한 좀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18개 지역으로 도시로 확대가 됐는데 이것이 진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는 미국 전역에서 미국 인구가 사는 도시의 30%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지역에서 지금 테슬라가 구체적인 로보택시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2개 지역에서 4개 지역, 즉
이 애리조나하고 네바다까지 확장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안에 18개, 토탈 18개 도시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더 이상 그 펀더멘탈에서 흔들릴 부분이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많은 또 전통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차량 판매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 특히 중국에서 모델 L이, YL이, 그러니까 Y의 롱 버전이 폭발적인 인기를 거두면서 지금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이거는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하나의 변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변수가 있죠. 하나는 이 10월 달에 공개가 반드시 될 거라고 보고 있는 모델 Y의 저가 버전, 중저가 버전이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느냐. 예. 이것이 얼마나 팔려 나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람 나왔더니 사람들이 전혀 뭐 관심도 없어하고 구매도 안 하고 이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강력한 압력으로 통할 거고요. 당연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아무래도 무인 택시, 로봇 택시를 운영하다 보니 아무래도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앉아 있더라도 사망 사고가 난다든지 대형 사고, 그러니까 즉 기록된 사고들은 지금 뭐 초반에도 오스틴에서 3건이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런 건 개선의 지점인 거고, 인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냐 없냐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인명이 다치는 사고가 나온다면 이건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있다라면 주가는 돌발악재니까. 그렇죠. 그럼 예. 돌발악재군 예. 주가가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올해 말에 나오게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옵티머스의 3세대 버전이 어떤 모습일 것인가. 왜냐하면 내년부터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에 그 모습을 좀 드러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본다라면 테슬라의 지금 3, 4분기의 방향성들은 흐름들은 대단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잠깐 만난 그 영상도 참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회자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가까운 그 찰리 커크의 그런 추모식이었죠. 네, 추모식이었고 그 사망 과정도 엄청 떠들썩했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장소에서 만나서 서로 가볍게 이제 대화를 나눈 거를 또 관계 회복의 또 상징적인 의미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까요? 트럼프의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인사 나눴다. 트럼프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사 나눴는데 근데 하필이면 옆자리였다. 이런 배치는 이제 나름대로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를 결코 내칠 수 없다라는 그 존재감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고요. 그 둘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친목 관계를 보여준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여줬던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X.AI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이번에 미국 행정부에서 X.AI를 정부에서, 물론 X.AI만 갖다 쓰는 건 아닙니다만 X.AI에서 만든 그록도 정부 행정부처에서 쓰는 AI 서비스로서 인정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은 미국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를 버리고서는 어떠한 큰 전진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두 사람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다시 좋아졌다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테슬라의 행보와 스페이스X와 X.AI의 행보를 방해하지 않는다라면 앞으로 남는 것은 사실은 지금도 계속 18개 도시에서 도시 테스트를 하고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아직 탑승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주정부와 도시정부의 규제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리 빨리 서두르더라도 1, 2년 안에 이것을 단일화해서 연방정부에서 결정했을 때 너네가 다 이제 모든 것은 시험은 통과됐어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그걸 기다리기에는 테슬라는 너무 급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의 연방행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큰 기대를 지금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저는 지금 각 주정부에서 지금 각계약진하면서 지금 테슬라가 치고 나가고 있는 18 도시에서의 성과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주가가 저는 가장 폭등하는 건 $600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안전 요인이 언제 하차할까 합니다. 안전 요인이 예를 들면 지금 규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그 틀 내에서 지금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 오스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시작될 애리조나나 네바다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탑승을 내리는 순간 진정한 의미의 unsupervised, 즉 무감독하에 완전한 로봇택시로서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가들도 그 성능은 얘기할 수 있어도 이것이 무인택시다 아니다의 논쟁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이걸 갖다가 일론 머스크는 하이퍼 익스포넨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익스포넨셜 함수는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폭발적으로 수직으로 증가한다라면, 우리가 그림을 본다라면 하이퍼 익스포넨셜이라는 그림은 처음부터 아주 천천히 갔지만 초반에 바로 급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완만해지는. 그래서 이 직선으로 수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뒷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하이퍼 익스포넨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이 로봇 택시가 하이퍼 익스포넨셜 그림을 그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초반에 이 규제들이 통과되면 이 30% 도시에서 그리고 확대되면서 40% 도시에서 폭발적으로 무인 택시가 확산될 거라는 얘기는 거고 저는 이 시점을 빠르면 올해 12월, 늦으면 내년 1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테슬라의 주가가 올타임 하이를 통과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도 뭐 통과할 수 있겠지만 제가 뭐 자판 깔고 뭐 주가를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를 네. 경신하는 거는 일단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 문제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중요합니다. 네, 테슬라는 워낙 이제 기대감이 여러 가지 장착이 돼 있어서 현실 데이터 네네. 이 간극을 줄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워낙 여러분 테슬라 주가는 등락이 되게 강한 주가죠. 롤러코스터 주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올라갔다가 너무 기분 좋았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내려가 있고 그것도 네, 큰 폭으로 내려가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440달러에 안착하느냐 또는 이거보다 더욱더 탄력을 받고 상승을 하느냐 이것이 결정될 것이 이번 주인데요. 저는 근데 이거는 뭐 하락만 하지 않아도 440달러 정도를 받쳐만 줘도 이번 주에 실적으로 저는 버텨만 줘도 안정권의 박스권을 유지만 시켜도 충분히 점프업할 수 있는 기회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대단히 이번 주는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막 이번 주에 벌써 500달러 가고 뭐 전고점 돌파하고 이것 자체를 기대하는 건 조금 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40달러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반등하긴 했는데 이 선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그렇죠.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네. 이렇게 알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셔도 지속적으로 이런 주식들은 가고 네. 이게 밸류 체인 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의 영향도 미치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고요. 자, 테슬라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그럼? 네. 이제 엔비디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관세 얘기는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미국 기업들을 협박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즉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를 만드는 네네. 부품에도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건데 거기다 조건을 달았어요. 예. 미국의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기업은 제외시키겠다. 근데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것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인텔에 투자했잖아요. 예. 인텔에 투자했다라는 것은 인텔은 미국의 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제외될 거고 또 엔비디아의 많은 칩들이 지금 곧 가동을 시작할 TSMC의 미국 공장에서도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될 거고요. AMD가 조금 문제긴 하죠. AMD는 아마 적극적으로 TSMC에서 지금 100% 생산하고 있는데 TSMC에서 생산하는 분량 중에 일부를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요구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AMD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AMD도 피해가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 미국에서 생산을 해왔어요. 큰 문제 없겠네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브로드컴은 차라리 트럼프 행정부의 수혜주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브로드컴도 일부는 물론 당연하게 ASIC 칩이라고 하는 것은 TSMC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밸류체인들이 미국에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받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 여러분들 올해 계속 떠들썩했던 것이 공장 준공식을 큰 준공식을 미국에서 했잖아요. 여기에 고위급 미국 정부 관료들도 오고 엔비디아의 젠슨 왕도 가고 이러면서 과시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이 4개 기업은 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미국의 관세 100%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부품을 대고 있고 패키징을 대고 있는 타이완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에 대한 협상 압력이지 미국 기업에 대한 협상 압력이라고 직접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일기업이 살기 위해서 AI의 인프라의 지배력을 더 확고해야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럼 센터장님 사실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라라는 압박을 좀 받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그런 영향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겠네요, 이슈들이. 그렇죠. 네.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과열이라고 지금 하고 거품위를 우려하는 것이 여러분 액수가 얼마냐면 엔비디아 젠슨 왕이 표현에 따르면 올해 한 해 동안 미국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돈이 6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그중에 미국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포함한 알파벳이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이 6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 지난 36년 동안 인터스테이트, 그러니까 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짓는데 36년간 3천억 달러를 썼어요. 네.
36년간. 36년간 그거를 지금 2배를 네. 미국이 1년 만에 지금 여기다가 네. 데이터 센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네. 정말 인류 역사상 하나의 기술에 이렇게 많이 투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거대 기업도 탄생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그 구글의 창업자였던 레리 페이지가 뒤처질 바에야 파산하는 게 낫다. 맞아요. AI에. 그 정도로 예, 지금 예. 일종의 우리 투자자들이 아니라 기업하는 사람들의 경영진들에게 포모가 있는 겁니다. 포모가 있다 보니까 앞다투어 투자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거품이 끼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완전히 100% 이해가고 그 말도 또한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러나 이 부분이 가열되면서 지금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의 기업들이 서로를 보면서 지켜보면서 저기 100달러, 500달러 투자하네? 500억 달러 투자하네? 그럼 우리는 550억? 저긴 600억? 뭐 이런 서로 경매하듯이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에 의해서 과열의 우려는 있지만 이 부분이 분명히 닷컴 버블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은 닷컴 버블은 2, 3년 동안 투자받은 기업들 중에 95%가 매출이 제로였어요. 실적 없었다. 실적이 그냥 제로였던 거죠. 95%가.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터진다라는 것은 이 순환고리가 맞죠. 항상 모든 건 밸류체인이니까. 이 밸류체인에서 지금 어떤 부분에서 매출이 전혀 안 나면서 계속해서 장비만 팔리고 있다. 즉 금광이 하나도 개발되지 않으면서 곡괭이만 팔리고 있고 삽만 파는 엔비디아가 그 곡괭이하고 삽 파는 사람들한테 거기 대출해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투자해주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금광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닷컴과 같은 버블의 양상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어쨌든 설비 투자에 대한 정당성 뒤처지면 죽는 거니까 계속 할 테니까 시장은 오를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유, 시장인데 오르더라도 무조건 우상향으로 해가지고 직선하지는 않겠죠. 직진하지는 않겠지만 당연하게 변수들과 눌림과 하락 국면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거시경제적으로 조정이 크게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거시경제적인 요인을 뺀다라면은 내부 반도체만으로 보거나 AI만으로 본다라면 조정이 오더라도 그건 일시적 조정일 가능성이 높고 저는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AI가 전체 경제를 이끄는 핵심 기둥으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그리고 뭐 투자 여력은 좀 확실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가장 고민인 거는 주가가 비싸서 못 사시는 건데 오히려 조정일 때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한 거네요. 그렇죠. 바이럴 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전략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 투자 전략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강정수 블루닷 AI 센터장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